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52세 윤혜정 씨의 실화입니다. 혜정 씨는 20년 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치매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해왔어요. 새벽 5시 30분. 혜정 씨는 어김없이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20년간 반복된 일상이었죠. 찬 바닥에 발을 내려놓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아들 준수가 대학에 진학한 후로는 더욱 적막한 집이었어요. 또 하루가 시작되네. 혼자 중얼거리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피곤에 찌들어 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웃는 것도 잊어버린 것 같았죠. 입꼬리를 올려봤지만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요양병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혜정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출근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무표정했습니다. 자신도 그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마음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공허함을 억누르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환자들의 안부를 살폈어요. 80대 할머니가 혜정 씨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혜정아, 오늘도 왔구나. 네, 할머니. 어젯밤엔 잘 주무셨어요? 이런 대화가 혜정 씨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하지만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혼자였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환자들의 식사를 도우고 약을 챙겨드리고 가족들과 상담을 했죠. 오후 3시쯤이었어요. 새로운 환자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수라고 합니다. 정중한 인사와 함께 나타난 남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외모였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카락과 다림질이 잘 된 셔츠.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게 됐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죠. 혜정 씨는 업무상 설명을 시작했어요. 요양원의 시설과 규칙들을 하나씩 안내했습니다. 환자분들은 하루 3번 식사를 하시고요. 간식 시간도 따로 있어요. 면회는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가능합니다. 이기수는 진지하게 들었어요. 중간중간 질문도 했죠.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가져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다만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드셔야 할 음식들이 있어요. 대화를 나누며 혜정 씨는 이기수에게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보였어요. 요양원에 오는 가족들 중에는 형식적으로만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기수는 달랐습니다. 매일 같이 찾아와서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직접 식사를 챙겨주고 말벗도 되어드렸죠. 다른 환자들에게도 친절했습니다. 이기수 씨 아들이 참 효자네요. 동료 간호사들도 이기수를 칭찬했어요. 혜정 씨도 동감했죠. 이런 자식을 둔 어머니가 부러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혜정 씨와 이기수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개인적인 얘기도 하게 됐죠. 저도 혼자 살고 있어요. 아내를 5년 전에 병으로 잃었거든요. 이기수의 말에 혜정 씨는 놀랐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였던 거예요. 저도 남편을 20년 전에 잃었어요. 교통사고로요. 그러셨군요. 정말 힘드셨을 텐데.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혜정 씨는 오랜만에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기수가 말했어요. 혜정 씨,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어머니 이야기도 하고 싶고요. 혜정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20년간 혼자 살아오면서 누군가와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이기수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네, 좋아요. 요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편해졌어요. 이기수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혜정 씨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줬고 자신의 경험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아내가 있을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혜정 씨도 공감했죠.
맞아요. 아무리 바빠도 집에 오면 적막해요. 아들도 이제 다 컸으니까 자주 연락하지도 않고요.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점점 가까워졌어요. 커피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일주일에 한 번이 두 번이 됐습니다. 몇 달 후 이기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혜정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혜정 씨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어요. 설렘이라는 것,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보고 답할게요. 집으로 돌아온 혜정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20년 만에 찾아온 기회였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 하지만 두렵기도 했어요. 정말 괜찮을까?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52세의 나이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기수의 따뜻한 눈빛이 떠올랐죠. 며칠 후 혜정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네, 좋아요. 함께 해봐요. 이기수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났어요. 혜정 씨도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아온 희망이었어요. 그 사람만은 다를 줄 알았어요. 나중에 혜정 씨가 했던 말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기수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거든요. 단지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고마운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죠. 교제를 시작한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이기수는 정말 좋은 남자였어요. 혜정 씨를 배려하고 존중했죠. 데이트할 때도 항상 혜정 씨의 의견을 물어봤어요.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어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나요? 작은 것 하나까지 신경 써주는 이기수를 보며 혜정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만났으니 이제 정말 행복할 수 있겠구나. 6개월 후 두 사람은 결혼을 결정했어요. 혜정 씨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들 준수도 재혼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좋아요. 준수의 지지를 받으며 혜정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기수와 함께라면 앞으로의 인생이 밝을 것 같았어요. 결혼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혜정 씨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기수는 완벽한 남편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커피를 끓여주고 퇴근하면 따뜻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죠.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요? 이기수는 항상 혜정 씨의 하루를 궁금해했어요.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들어주며 공감해줬죠. 20년 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혜정 씨는 자신이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부러워했죠. 혜정 씨 남편분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동료들이 말할 때마다 혜정 씨는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이기수의 어머니와 관련된 일이었죠. 결혼 후 혜정 씨는 시어머니를 자주 찾아뵈려고 했습니다.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가야겠어요. 아,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기수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를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와 만나는 것을 꺼리는 것 같았죠. 그래도 며느리인데 인사는 드려야죠. 어머니가 치매가 심해서 사람을 못 알아보세요. 오히려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이기수의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혜정 씨도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들을 많이 봤거든요. 가족도 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쉬움이 남았어요. 시어머니와 인사라도 나누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혜정 씨는 우연히 이기수가 어머니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어머님, 식사 준비하세요? 네, 병원 음식이 별로라고 하셔서 직접 만들어 드리려고요. 이기수의 효심이 대견했습니다. 혜정 씨도 도와주려고 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요양원에서 환자분들 식사 많이 준비해 봤거든요. 괜찮아요. 어머니 입맛을 제가 더 잘 아니까요. 이기수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하려고 했죠. 혜정 씨는 살짝 서운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기수가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리는 음식에서 묘한 냄새가 났거든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약간 쓴 냄새가 나네요. 한약재를 넣었어요. 어머니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이기수의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혜정 씨는 그 냄새가 익숙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맡아본 냄새였거든요. 며칠 후 혜정 씨는 이기수와 함께 요양원에 갔어요.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부탁했거든요. 한 번만 뵙게 해주세요. 정말 간단히 인사만 드리고 올게요. 이기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허락했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어머니가 놀라실 수도 있어요. 병실에 들어간 혜정 씨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보다 많이 쇠약해 보였거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기수 씨 아내 혜정이에요. 시어머니는 혜정 씨를 바라봤어요. 눈빛은 흐릿했지만 반응은 있었죠. 누구세요? 기수 씨 부인이에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때 이기수가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식사 시간이에요. 제가 죽 끓여왔어요. 이기수는 가져온 죽을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그 순간 혜정 씨는 다시 그 냄새를 맡았어요. 분명 약 냄새였습니다. 이거 무슨 약 냄새 같지 않아? 혜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약재라고 했잖아요. 어머니 몸에 좋은 거예요. 이기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혜정 씨는 뭔가 이상했어요. 그 냄새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시어머니가 죽을 드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몇 숟가락 드시더니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쓰다. 너무 써. 어머니, 몸에 좋은 약이니까 참고 드세요. 이기수는 다정하게 말하며 계속 먹여드렸어요. 시어머니는 힘겹게 죽을 다 드셨죠. 식사 후 3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혜정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피곤하신가 봐요. 자주 이러세요. 이기수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혜정 씨 눈에는 시어머니가 많이 아파 보였습니다. 혈압이라도 재봐야 할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좀 쉬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이기수는 혜정 씨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리고는 서둘러 병실을 나가자고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혜정 씨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가 너무 걱정됐어요. 어머님이 많이 쇠약해 보이시던데요. 원래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치매도 심하고요. 이기수의 설명이었지만 혜정 씨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요양원에서 많은 치매 환자를 봤지만 시어머니처럼 급격히 기운이 없어지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그날 밤 혜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특히 음식을 드신 후 창백해진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죠. 혹시 음식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자신의 생각을 부정했어요. 이기수가 어머니를 해칠 리 없었거든요. 그렇게 효성스러운 아들인데 말이에요. 그 다음 날도 이기수는 어머니에게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혜정 씨가 함께 가려고 하면 항상 핑계를 대며 혼자 갔어요. 오늘은 어머니 컨디션이 안 좋아서 면회를 안 받으신대요. 병원에서 검사한다고 해서 면회 시간이 없어요. 매번 다른 이유였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혜정 씨는 시어머니를 볼 수 없었죠. 일주일 후 혜정 씨는 우연히 이기수의 방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서랍에서 작은 약병이 나온 거예요. 라벨이 떼어진 채로 있었죠. 이게 뭐지? 병을 열어보니 하얀 가루가 들어있었어요. 냄새를 맡아보니 그 익숙한 쓴 냄새였습니다. 시어머니 음식에서 났던 그 냄새. 여보, 이게 뭐예요? 이기수에게 물어봤어요. 아, 그거요? 한약재예요. 어머니 죽에 넣는 거. 라벨이 없네요. 한 의원에서 지어주실 때 라벨을 안 붙여주셨어요.
별거 아니에요. 이기수의 설명은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혜정 씨는 뭔가 찜찜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느낀 직감이었어요. 그날 밤 혜정 씨는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습니다. 치매 환자에게 좋은 한약재들을 찾아봤어요. 하지만 이기수가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건 찾을 수 없었죠. 며칠 후 혜정 씨는 동료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시어머님 음식에 한약재를 넣어주시는데 드시고 나면 기운이 없어지시더라고요. 그래요? 한약재도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는데 어떤 걸 쓰시는지 확인해 보세요. 동료의 말에 혜정 씨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이기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어머님께 드리는 한약재 정확히 뭔지 알 수 있을까요? 한의사 선생님께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왜 그러세요? 제가 알아서 하고 있는데. 이기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처음 보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냥 간호사니까 궁금해서요.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단호한 거절이었어요. 혜정 씨는 더 이상 묻지 못했죠. 그날 밤 혜정 씨는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이기수는 모든 걸 함께 상의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일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았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자신을 타일렀어요. 이기수는 좋은 사람이라고. 단지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쓴 냄새와 시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이거 무슨 약 냄새 같지 않아? 그날 했던 자신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궁금증이었는데 이제는 의심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혜정 씨는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단지 불안한 마음만 커져갔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어요. 새벽 3시, 혜정 씨는 급한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이기수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무슨 일이에요? 혜정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해요. 이기수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손이 떨리며 옷을 입고 있었죠. 혜정 씨도 급히 일어났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며느리로서 당연히 가야죠. 혜정 씨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기수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죠. 응급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기수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증언을 들은 후 혜정 씨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기수를 의심하는 자신이 끔찍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내가 미친 건 아닐까?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20년 만에 만난 사랑하는 남편을 의심하고 있다니.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기수 씨는 좋은 사람이야. 내가 예민해진 거야. 스스로를 달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죠. 요양원에서 일할 때도 집중이 안 됐어요. 환자들을 돌보면서도 계속 시어머니 생각만 났습니다. 혜정 씨, 괜찮아요? 오늘 좀 이상해 보이는데. 동료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네. 시어머니가 입원하셔서 신경이 쓰여서요. 어머님이 많이 아프세요? 중금속 중독이래요.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중금속 중독이요? 그거 위험한 건데. 어떻게 그런 일이? 동료의 반응을 보며 혜정 씨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혹시 집에서 드신 음식이나 약 같은 거 확인해 보셨어요? 남편이 한약재를 좀 넣어드렸는데. 한약재요? 그거 조심해야 해요. 요즘 가짜 한약재도 많고 중금속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동료의 말에 혜정 씨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한약재가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고의가 아니라 실수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한약재는 정식 한의원에서 처방받은 걸 써야 해요. 출처가 불분명한 건 위험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혜정 씨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기수가 잘못된 한약재를 구입한 건 아닐까요?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그런 거야. 기수 씨가 어머니를 해칠 리 없어. 자신을 설득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죠. 그날 저녁 이기수가 늦게 들어왔어요.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돌보고 온 거였죠. 어머님 상태는 어때요? 조금 나아지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기수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혜정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여보, 어머님께 드린 한약재 말인데요.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어요. 또 그 얘기예요? 이기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니에요. 그냥 혹시 잘못된 한약재를 구입하신 건 아닌가 해서요. 요즘 가짜 한약재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곳에서 산 거예요. 그럼 어디서 사신 건지 알려주세요.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혜정 씨가 다시 물었지만 이기수는 여전히 회피했어요. 왜 자꾸 그런 걸 알려고 해요? 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기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혜정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자꾸 의심하는 것 같은데.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어머님을 위해서. 어머니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당신은 신경 쓰지 마세요. 차가운 말투였어요. 혜정 씨는 처음 보는 이기수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죠. 여보, 피곤해요. 먼저 자겠습니다. 이기수는 더 이상 대화하려 하지 않았어요. 혜정 씨는 혼자 거실에 남겨졌죠. 그날 밤 혜정 씨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어요. 이기수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피곤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숨기는 게 있는 걸까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자신을 탓하며 눈물이 났어요. 20년 만에 찾은 행복이 무너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기수는 일찍 나갔어요. 어머니 병문안을 간다고 했죠. 혜정 씨도 요양원에 출근했지만 온종일 마음이 무거웠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있는데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혜정 씨,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동료는 계속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시어머님 일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가족끼리 잘 상의해서 해결해야 해요. 상의를 하려고 해도 남편이 혼자 다 하려고 해요. 그래요? 그것도 이상하네요. 보통은 가족들이 함께 의논하는 건데. 동료의 말에 혜정 씨는 또 다른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보통은 어떨까요? 혹시 혜정 씨 남편분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설마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말로는 그렇게 했어도 마음속으로는 동요하고 있었어요. 오후에 시어머니 병문안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기수와 함께 가려고 했지만 이기수는 또 핑계를 댔어요. 오늘은 검사 때문에 면회가 안 될 거예요. 그럼 내일은요? 내일도. 좀 기다려보죠. 계속되는 회피에 혜정 씨는 참을 수 없었어요. 왜 저는 어머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며느리인데. 아직 상태가 안정되지 않아서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이기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혜정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 혼자라도 갈게요. 안 돼요. 이기수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혜정 씨는 깜짝 놀랐죠. 왜? 왜 안 돼요? 그냥.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기수의 반응은 명백히 이상했어요. 혜정 씨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고. 그날 밤 혜정 씨는 결심했어요. 이기수 몰래 병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이기수가 외출한 사이에 혜정 씨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뭘 발견하게 될지 두려웠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 시어머니 병실을 찾았어요. 간호사실에서 면회 신청을 했죠. 환자 보호자세요? 네, 며느리입니다. 아, 그런데 아드님이 면회 제한을 요청하셨는데요. 면회 제한이요? 혜정 씨는 놀랐어요. 네, 환자분 상태가 안 좋으니까 가족 외에는 면회를 제한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저도 가족인데요. 아, 그러시군요. 잠깐만요. 간호사가 확인해 보더니 말했어요. 아드님 연락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혜정 씨는 기다릴 수 없었어요. 이기수가 알면 또 막을 게 뻔했거든요.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만 볼게요.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혜정 씨는 병실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혼자 누워 계셨어요. 많이 야위셨지만 의식은 또렷해 보였죠. 어머님. 혜정 씨가 조용히 불렀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 아, 혜정이구나. 네,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 그런데 기수가 너 오지 말라고 했는데. 시어머니의 말에 혜정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모르겠어. 자꾸 나 혼자 두려고 해. 어머님,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아프기 전에 드신 음식 같은 거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 죽. 맛이 이상했어. 자꾸 써서 먹기 싫었는데 기수가 계속 먹으라고 했지. 언제부터 그런 맛이 났어요? 몇 달 전부터인가? 처음엔 괜찮았는데 점점 이상해졌어. 시어머니의 증언은 혜정 씨의 의심을 더욱 확신으로 만들었어요. 어머님, 혹시 기수 씨가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한 적 있어요? 이상한 행동. 음식 만들 때 뭔가 넣는다거나.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부엌에서 뭔가 하는 걸 본 적 있어. 작은 병에서 가루를 꺼내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이기수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기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혜정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안부를 여쭤보러. 면회 제한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며느리인데. 나가세요. 이기수의 눈빛이 무서웠어요. 혜정 씨는 시어머니를 한 번 더 바라보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이기수가 따라왔어요. 왜 제 말을 안 듣고 왔어요? 어머님이 걱정돼서요. 제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뭐예요? 저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기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쳐다봤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자꾸 간섭하려고 하는 게. 혜정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조용했어요.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혜정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마음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의심하는 자신이 미웠지만 동시에 시어머니가 걱정됐습니다. 그날 밤 혜정 씨는 또 잠들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작은 병에서 가루를 꺼내서.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혜정 씨는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이런 일이.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걱정 마세요. 요양원에서도 가끔 이런 일 있어요.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혜정 씨가 위로했지만 이기수는 계속 불안해했어요. 평소의 차분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응급처치를 받고 계셨어요.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들입니다. 환자분이 심한 탈수와 영양실조 증상을 보이고 계세요.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나요? 의사의 질문에 이기수는 당황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잘 안 드시긴 했지만 치매 환자분이라고 하셨는데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셨나요? 네, 제가 직접 챙겨드렸어요.
혜정 씨는 의사와 이기수의 대화를 들으며 이상함을 느꼈어요. 이기수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챙겨드렸는데 어떻게 영양실조가 될 수 있을까요? 혹시 최근에 특별한 약물이나 건강식품 같은 걸 드신 적 있나요? 의사가 물었어요. 한약재를 조금.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어떤 한약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성분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기수는 말을 더듬었어요. 정확한 성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혜정 씨는 이기수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자세히 설명했을 텐데 지금은 회피하려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매우 쇠약한 상태였어요. 혜정 씨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을 때 너무 말랐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혜정 씨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이 쓰다. 네. 뭐라고 하세요? 자꾸 쓴 물을 줘. 시어머니의 말에 혜정 씨는 깜짝 놀랐어요. 쓴 물이라는 게 혹시 그 음식을 말하는 건 아닐까요? 어머니, 지금은 쉬세요. 이기수가 급히 끼어들었어요. 시어머니의 말을 더 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았죠. 의사가 다시 와서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요. 몸에 독성 물질이 축적된 것 같습니다. 독성 물질이요? 혜정 씨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혈액 검사 결과 이상한 성분이 검출됐어요.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기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혜정 씨는 이기수를 바라봤는데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죠. 여보, 괜찮아요? 네. 너무 충격이라서요. 하지만 혜정 씨 눈에는 이기수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충격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들킬까봐 무서워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병원에서 지새우며 혜정 씨는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이기수는 계속 초조해했어요. 의료진이 올 때마다 긴장하는 모습이었죠. 추가 검사 결과 나왔어요. 다음 날 오후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몸에서 중금속 성분이 다량 검출됐어요. 지속적으로 섭취한 것 같습니다. 중금속이요? 혜정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기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어떤 음식이나 약물을 통해 들어간 것 같은데 정확한 경로를 찾아야 합니다. 혹시 집에서 드신 음식 중에 의심되는 게 있나요? 의사의 질문에 혜정 씨는 그 쓴 냄새가 났던 음식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바로 말하기는 어려웠죠. 남편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요. 일단 위 세척과 해독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회복 가능성이 있어요. 의사가 나간 후 병실은 조용해졌어요. 이기수는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이기수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혜정 씨는 그 모습이 연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혹시 어머님께 드린 한약재 성분표 같은 거 없어요?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려야 할 것 같은데. 혜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한의사 선생님이 그냥 지어주신 거라서. 그럼 어느 한의원인지라도 알려주세요. 연락해봐야죠. 기억이 안 나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기수는 계속 회피했어요. 혜정 씨는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그날 밤 혜정 씨는 이기수가 잠든 사이에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약병을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서랍을 열어봤지만 약병은 사라져 있었어요. 흔적도 없이 말이에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혜정 씨는 집안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이기수가 치운 게 분명했죠. 쓰레기통도 확인해봤지만 비어 있었어요. 이기수가 미리 정리한 것 같았습니다. 왜 증거를 없앤 거지? 혜정 씨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혜정 씨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결혼 전 이기수의 모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항상 어머니에게만큼은 혼자 모든 걸 처리하려고 했던 것.
혜정 씨가 시어머니와 가까워지는 걸 막으려고 했던 것. 그리고 그 이상한 냄새가 나는 음식들. 설마, 정말 설마. 하지만 모든 상황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기수는 시어머니 병실에서 간병을 하고 있었어요. 헌신적인 아들의 모습이었죠. 어머니, 빨리 회복하세요. 제가 더 잘해드릴게요. 이기수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어요. 하지만 혜정 씨는 이제 그 진심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집에 가서 쉬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아니에요. 제가 있어야죠. 이기수는 병실을 떠나려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곁을 한순간도 비우지 않으려는 것 같았죠. 혜정 씨는 간호사실에 가서 시어머니의 상태를 자세히 물어봤어요. 환자분이 중금속 중독 증상을 보이고 계시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지속적인 섭취가 원인이에요. 얼마나 오래 섭취해야 이런 증상이 나타나죠?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몇 개월은 돼야 해요. 소량씩 장기간 섭취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간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혜정 씨는 소름이 돋았어요. 몇 개월이라는 건 결혼 전부터였다는 뜻이었거든요. 병실로 돌아왔을 때 이기수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자책하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혜정 씨에게는 연기로 들렸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눈을 뜨고 이기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수야. 왜 그런 걸 줬니? 시어머니의 말에 이기수는 당황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정신이 혼란스러우신 거예요. 아니야. 나는 알고 있어. 그 쓴맛. 시어머니는 힘겹게 말했어요. 혜정 씨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쓴맛이요? 그 죽에 이상한 가루. 자꾸 넣어서. 시어머니의 증언이었어요. 하지만 이기수가 급하게 나섰습니다. 어머니, 착각하고 계세요. 한약재였어요. 몸에 좋은 거였다고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점점 아파져. 시어머니는 계속 말하려 했지만 이기수가 간호사를 불렀어요. 간호사님, 어머니가 헛소리를 하세요. 약물 부작용인가요? 간호사가 와서 시어머니를 진정시켰어요.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됐죠. 그날 밤 혜정 씨는 잠들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죽에 이상한 가루를 넣었다고. 이제 의심이 거의 확신에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죠. 혜정 씨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시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증언을 들은 지 사흘이 지났어요. 혜정 씨는 계속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남편을 의심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죠. 그날 오후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낯선 여자가 찾아왔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죠. 혹시 윤혜정 간호조무사님이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정미화라고 합니다. 예전에 여기서 요양보호사로 일했었어요. 혜정 씨는 그 이름이 낯익었어요. 몇 년 전에 갑자기 그만둔 요양보호사였죠. 아, 정미화 씨. 기억나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사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미화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혜정 씨는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정미화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정미화와의 만남 이후 혜정 씨는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이기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면서도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했거든요. 마치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기분이었죠. 여보, 오늘도 어머님 병문안 가세요? 아침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오후에 갈 예정이에요. 의사 선생님과 퇴원 상담도 해야 하고요. 이기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혜정 씨 눈에는 모든 게 의심스러워 보였죠.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며느리 입장에서 의사 선생님 말씀도 들어야 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여전히 같은 대답이었어요. 혜정 씨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기수가 출근한 후 혜정 씨는 본격적인 수색을 시작했어요. 어젯밤에는 찾지 못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먼저 이기수의 서재부터 뒤져봤어요. 책장 뒤쪽, 서랍 안쪽까지 꼼꼼히 살폈죠.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침실의 옷장도 확인해봤습니다. 옷 속, 신발 안까지 뒤져봤지만 역시 허사였어요. 어디에 숨겨뒀을까? 혜정 씨는 좌절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찬장을 열어봤어요. 각종 조미료와 그릇들 사이사이를 확인했죠. 그때 냉장고 뒤쪽에서 뭔가 발견했어요. 작은 비닐봉지였어요. 안에는 하얀 가루가 들어있었죠. 혜정 씨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그 익숙한 쓴 냄새였어요. 시어머니 음식에서 났던 바로 그 냄새. 드디어 찾았다. 혜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증거를 남겨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이기수가 직접 사용하는 장면을 포착해야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거였죠. 비닐봉지를 원래 자리에 다시 두고 주방을 정리했어요. 이기수가 눈치채면 안 됐거든요. 오후에 요양원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기수의 범행 현장을 포착할 수 있을까? 혜정 씨, 오늘 많이 심각해 보이네요. 동료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 괜찮아요. 그냥 생각할 일이 있어서요. 시어머님 일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어요. 혜정 씨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누가 믿겠어요? 자신의 남편이 연쇄살인마라는 걸.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미화에게 전화했어요. 미화 씨, 저 혜정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뭔가 발견했나요? 네, 집에서 하얀 가루를 찾았어요. 냉장고 뒤쪽에 숨겨뒀더라고요. 정말요? 사진은 찍었죠? 네, 찍어뒀어요. 잘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사용하는 장면을 봐야 해요. 정미화의 말이 맞았어요. 단순히 가루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기수 씨가 어머님께 음식을 가져갈 때 따라가 보세요. 몰래 지켜보다가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물론 위험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이기수는 부엌에서 뭔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위한 음식인 것 같았죠. 뭐 하세요? 어머니 저녁 식사 준비하고 있어요. 병원 음식이 별로라고 하셔서. 이기수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혜정 씨는 긴장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올 수도 있었거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거의 다 했어요. 이기수는 혜정 씨를 부엌에서 내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혜정 씨는 물러서지 않았죠. 그래도 며느리가 도와야죠. 정말 괜찮다고요. 이기수의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워졌어요. 혜정 씨는 뒤로 물러섰지만 부엌 문 근처에서 지켜봤죠. 이기수는 죽을 그릇에 담으면서 주변을 살폈어요. 혜정 씨가 보고 있다는 걸 의식하는 것 같았죠. 여보, 거실에서 TV나 보세요. 금방 갈게요. 네, 알겠어요. 혜정 씨는 거실로 갔지만 부엌 쪽을 계속 주시했어요. 이기수가 뭔가 하는 걸 봐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기수는 끝까지 조심했어요. 혜정 씨가 지켜보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럼 어머님께 가져다 드릴게요. 이기수가 죽을 들고 나가려고 했어요. 혜정 씨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피곤해하세요. 그래도 다음에 가세요. 이기수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나갔어요. 혜정 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혜정 씨는 일찍 퇴근했어요. 이기수보다 먼저 집에 와서 숨어 있기로 한 거였죠. 이기수가 돌아올 시간에 맞춰 주방 근처에 숨었어요. 작은 틈새로 부엌을 볼 수 있는 자리였죠. 오후 6시쯤 이기수가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부엌으로 가서 음식 준비를 시작했죠. 혜정 씨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이기수는 주변을 살피더니 냉장고 뒤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비닐봉지를 꺼내는 거였어요. 혜정 씨는 핸드폰을 준비했습니다. 이기수는 비닐봉지에서 하얀 가루를 조금 꺼내서 죽에 넣었어요. 그리고 잘 저어서 섞었죠. 혜정 씨는 조용히 동영상을 촬영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을 놓칠 수 없었거든요. 이제 됐다. 이기수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 모습이 핸드폰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죠. 하지만 그때 바닥에서 삐걱 소리가 났어요. 혜정 씨가 몸을 움직이면서 나는 소리였죠. 이기수가 고개를 돌렸어요. 혜정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기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들킨 게 분명했죠. 화장실에 가려다가. 화장실은 반대편인데요. 이기수가 다가왔어요. 혜정 씨는 핸드폰을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죠. 혹시 저를 지켜본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기수의 눈빛이 무서웠어요. 혜정 씨는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정말 화장실에 가려다가 길을 잘못. 거짓말 마세요. 제가 뭘 하는지 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기수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혜정 씨는 부인할 수밖에 없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런 생각을? 요즘 자꾸 이상해요. 어머니 일에 간섭하려고 하더니 이제는 감시까지. 이기수가 점점 다가왔어요. 혜정 씨는 뒤로 물러섰죠. 감시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이기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혜정 씨는 두려웠지만 꿋꿋이 버텼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있나요? 그러게요. 의심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기수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혜정 씨는 그 웃음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얼굴을 봤죠. 어머님께 가져다 드리세요. 늦으시겠어요. 네, 그럴게요. 이기수는 죽을 들고 나갔어요. 하지만 그 전에 혜정 씨를 한 번 더 째려봤죠. 이기수가 나간 후 혜정 씨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하지만 성공했어요. 이기수가 독을 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거든요.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화질은 좀 어둡지만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이기수가 가루를 넣고 젓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죠. 드디어 증거를 잡았다. 혜정 씨는 정미화에게 바로 연락했어요. 미화 씨, 성공했어요. 동영상을 찍었어요. 정말요? 잘 나왔어요? 네, 확실하게 나왔어요. 잘했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바로 할게요. 하지만 정미화가 조심하라고 했어요. 이기수 씨가 눈치챘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정말로 이기수는 눈치챈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온 후 계속 혜정 씨를 의심스럽게 바라봤거든요. 오늘 이상했어요. 이기수가 말했어요. 뭐가요? 당신 행동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숨길 게 뭐가 있어요? 혜정 씨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기했어요. 정말요? 그럼 다행이네요. 이기수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혜정 씨를 관찰하고 있었죠. 그날 밤 혜정 씨는 잠들지 못했어요. 이기수가 옆에서 자고 있지만 무서웠거든요. 연쇄살인마와 한 침대에서 자고 있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하지만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증거도 확보했고 곧 이 악몽이 끝날 거였죠. 내일 아침에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생명이 위험했거든요. 혜정 씨 남편분. 이기수 씨 맞죠? 혜정 씨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남편 이야기가 나올 줄 몰랐거든요. 네, 맞는데 어떻게 아세요? 제가 여기서 일할 때 그분을 봤거든요.
어머니를 모시고 계셨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미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죠. 그 남자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비슷한 일이요? 혜정 씨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기서 일할 때 이상한 일들을 목격했거든요. 이기수 씨가 돌보던 환자들 말이에요. 정미화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처음엔 저도 별 생각 없었어요. 효성스러운 가족이라고만 생각했죠. 매일 와서 어머니를 돌보고 직접 음식도 챙겨주고. 혜정 씨는 그 모습이 지금과 똑같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기수 씨가 돌보는 환자들이 자꾸 아프더라고요. 아프다고요? 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패턴이 있었거든요. 정미화는 더욱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기수 씨가 가져온 음식을 드신 후에 환자들 상태가 나빠지는 거였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었지만 자주 그랬죠. 혜정 씨는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 시어머니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과 똑같았거든요. 혹시 그때도 음식에 이상한 냄새가 났나요?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쓴 냄새가 났어요. 약 냄새 같은. 정미화의 대답에 혜정 씨는 확신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환자들이 하나둘씩 돌아가셨어요. 물론 다들 고령이시고 지병이 있으셔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너무 빨랐어요. 이기수 씨가 돌보기 시작한 후 몇 달 안에 다들. 정미화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끔찍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분이 돌봤던 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5명 정도. 모두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자주 오지 않는 분들이었어요. 혜정 씨는 전율을 느꼈어요. 계획적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왜 그때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증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 혼자만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다른 직원들은 이기수 씨를 좋은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럼 왜 지금 와서? 최근에 이기수 씨 어머니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중금속 중독이라고. 정미화는 혜정 씨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확신했어요. 이번에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혜정 씨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자신의 의심이 사실이었다니. 하지만 자기 어머니를. 그럴 리가 없어요. 혜정 씨, 생각해보세요. 왜 하필 나이 많고 돌봄이 필요한 분들만 골라서 접근했을까요? 정미화의 말에 혜정 씨는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유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이기수 씨가 돌봤던 환자들 중에 재산이 있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혜정 씨는 이기수와의 결혼 과정을 떠올렸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접근했던 것, 자신의 외로움을 정확히 파고든 것. 저도 표적이었던 건가요? 아마도요. 혜정 씨는 요양원 직원이니까 더 유용했을 거예요. 의료진의 의심을 피하기 쉽겠죠. 정미화의 분석은 냉정했어요. 하지만 사실일 가능성이 높았죠. 그럼 지금 어머님은 위험해요. 이기수 씨가 원하는 건 어머니의 재산일 테니까. 혜정 씨는 급히 일어났어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해요. 혼자 가면 안 돼요. 이기수 씨가 눈치챌 수 있어요. 정미화가 혜정 씨를 말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증거를 찾아야 해요. 확실한 증거를. 어떤 증거요? 이기수 씨가 사용하는 독성 물질을 찾아야 해요. 집에 숨겨뒀을 거예요. 혜정 씨는 이미 이기수가 약병을 치운 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없애버렸어요.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다른 곳에 숨겨뒀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여러 개를 준비해 두거든요. 정미화는 이런 일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이런 일을 조사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요양원을 그만둔 후에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이런 범죄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기수 씨의 일상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어디에 뭘 숨겨뒀는지, 언제 독을 타는지. 정미화는 구체적인 조언을 해줬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증거를 확보하세요. 사진이라도 찍어두고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해요. 하지만 어머님을 구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혜정 씨는 결심을 굳혔어요. 시어머니를 구해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정미화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기수 씨, 예전에 다른 요양원에서도 일한 적 있어요. 거기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다른 요양원에서도요? 네, 그래서 이곳으로 온 것 같아요.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혜정 씨는 이기수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어요. 연쇄살인마라는 뜻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워낙 교묘해서 잡히지 않는 거죠. 정미화는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이거 제 연락처예요. 뭔가 발견하면 바로 연락하세요. 그리고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세요. 혜정 씨는 종이를 받으며 물었어요. 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신고하지 않아서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긴 것 같아서요. 죄책감이 있어요. 정미화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보였어요. 이제라도 막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꼭 막을 거예요. 혜정 씨는 다짐했어요. 더 이상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 됐습니다. 정미화가 떠난 후 혜정 씨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20년 만에 만난 사랑이 거짓이었다니. 자신은 물론 시어머니까지도 이용당하고 있었다니.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퍼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구해야 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간 혜정 씨는 이기수를 다른 눈으로 바라봤어요. 다정한 남편의 모습 뒤에 숨어있는 진짜 얼굴을 보려고 했죠. 오늘 하루 어땠어요? 이기수가 평소처럼 물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도 가식으로 들렸습니다. 괜찮았어요. 어머님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기수의 말에 혜정 씨는 불안해졌어요. 퇴원하면 더 위험해질 텐데. 그럼 집에서 돌봐야겠네요. 아니에요. 다른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어요. 왜요? 집에서 모시면 되잖아요. 제가 직장 다니느라 제대로 돌볼 수 없어요. 이기수의 대답은 합리적이었어요. 하지만 혜정 씨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걸 알았죠. 그날 밤 혜정 씨는 이기수가 잠든 후 조용히 집안을 수색했어요. 정미화의 말대로 어딘가에 독성 물질을 숨겨뒀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이기수가 너무 치밀했습니다. 어디에 숨겨뒀을까? 혜정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미래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동영상 증거를 확보한 다음 날 아침, 혜정 씨는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기수가 일찍 일어나서 계속 주변을 맴돌았죠. 오늘 일찍 나가세요? 네,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이기수는 평소와 달리 혜정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어요. 분명 뭔가 눈치챈 것 같았죠. 저도 어머니 병문안 일찍 가려고요. 같이 나갈까요? 아니에요. 전 지하철로 갈게요. 혜정 씨는 이기수와 함께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 모를 위험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럼 조심해서 가세요. 이기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혜정 씨는 그 미소가 섬뜩했습니다. 결국 그날도 신고하지 못했어요. 이기수가 계속 감시하는 것 같아서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요양원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불안했어요. 정미화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죠. 이기수 씨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위험해요. 일단 피하세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하지만 어머님은 어떻게 해요? 경찰에 먼저 신고하세요. 그래야 어머님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정미화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이기수가 계속 감시하고 있어서 쉽지 않았죠. 그때 혜정 씨는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어요.
직접적인 증거를 더 확보하는 것. CCTV로 이기수의 범행을 녹화하는 거였죠. 점심시간에 전자상가에 가서 소형 카메라를 구입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작은 카메라였죠. 이거면 들키지 않고 촬영할 수 있을 거야. 오후에 병원에 가서 시어머니 병실을 확인했어요. 이기수가 없는 틈을 타서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간호사가 막았어요. 환자 보호자가 면회 제한을 요청하셨는데요. 저도 가족인데요. 일단 보호자분께 연락해 보겠습니다. 간호사가 이기수에게 전화하는 사이에 혜정 씨는 급히 병실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혼자 누워 계셨죠. 어머님, 깨세요. 뭐? 혜정이야. 어떻게 왔니? 어머님, 이거 좀 봐주세요. 혜정 씨는 소형 카메라를 보여드렸어요. 이게 뭐니? 기수 씨가 어머님께 뭘 하는지 확인하려고 해요. 침대 옆에 숨겨둘게요. 그래도 될까? 어머님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혜정 씨는 침대 옆 장식품 뒤에 카메라를 숨겼어요. 각도를 조정해서 침대 전체가 보이도록 했죠. 어머님, 기수 씨가 오면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절대 카메라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알겠어.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보호자분이 지금 오신다고 하시네요. 혜정 씨는 급히 병실을 나왔어요. 이기수와 마주치면 안 됐거든요. 병원 카페에 숨어서 이기수를 지켜봤어요. 30분 후 이기수가 나타났죠. 손에는 늘 그렇듯 음식이 들려 있었어요. 이기수가 병실로 들어가는 걸 확인한 후 혜정 씨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기를 기도하면서 말이에요. 그날 저녁 이기수가 늦게 들어왔어요. 어머님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내일 퇴원할 수도 있대요. 혜정 씨는 깜짝 놀랐어요. 벌써 퇴원이라니. 그럼 집으로 모셔와야겠네요. 아니에요. 다른 요양원으로 바로 가실 거예요. 왜요? 집에서 며칠이라도. 집에서는 제대로 돌볼 수 없어요. 이기수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혜정 씨는 그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죠. 집에서는 범행하기 어려우니까요. 어느 요양원으로 가시는데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이기수의 대답은 모호했어요. 분명 계획이 있을 텐데 말하지 않는 거였죠. 다음 날 오전, 혜정 씨는 일찍 병원에 갔어요. 카메라를 회수하기 위해서였죠. 시어머니 병실에 들어가니 이기수가 없었어요. 잠깐 외출한 것 같았죠. 어머님, 어제는 어떠셨어요? 기수가 와서 죽을 먹여줬어.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을 멈췄어요. 어떠셨어요? 이상한 말을 했어. 무슨 말이요? 혼자서 중얼거렸는데. 뭐라고 했더라. 시어머니는 기억을 떠올리려고 애썼어요. 혜정 씨는 급히 카메라를 확인했어요.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죠. 제대로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확히 뭐라고 하셨어요? 곧 끝난다고. 뭘 다 가졌다고. 혜정 씨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 말은 분명 시어머니를 죽이겠다는 뜻이었을 거예요. 급히 카메라를 회수했어요. 이기수가 돌아오기 전에 나가야 했거든요. 집에 와서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어요. 어제 이기수가 병실에 온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죠. 영상을 재생하니 이기수가 시어머니에게 죽을 먹여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이 나왔습니다. 이기수가 시어머니에게 죽을 먹여준 후 혼자 중얼거리는 거였어요. 이제 곧 끝이야. 다 가졌잖아. 시어머니가 기억한 그 말이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죠. 보험금에 부동산까지. 이번엔 정말 큰 거 걸렸네. 이기수는 혼자서 웃으며 말했어요. 혜정이도 곧 정리해야지. 이제 쓸모 없어졌으니까. 혜정 씨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자신도 제거 대상이라니. 영상은 계속 이어졌어요. 이기수가 시어머니 곁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른 할머니들처럼 조용히 보내드릴게요. 아프지 않게 해드릴 테니까. 이기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말하고 있었죠.
20년 동안 이런 일 해왔는데 이제야 큰 건 건졌네. 혜정이 덕분이야. 혜정 씨는 온몸이 떨렸어요. 20년 동안이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 걸까요? 처음엔 실수인 척했는데 점점 재미있어지더라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 보는 게. 이기수는 완전한 사이코패스였어요. 돈 때문만이 아니라 살인 자체를 즐기고 있었던 거죠. 영상 마지막에 이기수가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내일이면 다른 요양원에 가실 거예요. 거기서 편히 쉬세요. 그리고 나서 이기수는 시어머니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마치 자상한 아들처럼 말이에요. 혜정 씨는 구역질이 났어요. 어떻게 저런 괴물과 결혼했을까요? 하지만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었어요. 이기수의 고백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거든요. 핸드폰을 들고 경찰서에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이기수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거였죠. 벌써 오셨어요? 혜정 씨는 당황했어요. 핸드폰을 재빨리 숨겼죠. 어머니 퇴원 수속 때문에 일찍 왔어요. 이기수는 혜정 씨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뭔가 하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냥 쉬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표정이 이상하네요. 이기수가 점점 다가왔어요. 혜정 씨는 뒤로 물러섰죠. 무슨 표정이요? 무서워하는 표정이요. 이기수의 눈빛이 변했어요. 더 이상 다정한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죠. 왜 무서워해요? 저를. 혜정 씨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들킬까봐 두려웠거든요. 혹시 뭔가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이기수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혜정 씨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뭘 안다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요. 제가 누군지. 이기수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혜정 씨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다고.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요? 정말요? 이기수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소름 끼쳤습니다.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제가 누군지. 혜정 씨는 도망가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저는 20년 동안 60명이 넘는 사람을 죽인 살인마예요. 이기수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죠. 그리고 당신도 곧 그 중 하나가 될 거예요. 저는 20년 동안 60명이 넘는 사람을 죽인 살인마예요. 그리고 당신도 곧 그 중 하나가 될 거예요. 이기수의 차가운 말에 혜정 씨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은 이기수의 진짜 얼굴이었죠. 왜? 왜 그런 일을? 왜요? 재미있거든요. 사람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걸 보는 게. 이기수는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엔 돈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살인 자체가 즐거워졌죠. 혜정 씨는 뒤로 물러서며 핸드폰을 꺼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기수가 더 빨랐죠. 뭘 하려는 거예요? 이기수가 혜정 씨의 손목을 잡았어요. 아팠지만 소리칠 수 없었죠. 혹시 증거라도 있는 거예요?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이기수의 눈빛이 위험했어요. 혜정 씨는 고개를 저었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며칠 전부터 수상했거든요. 이기수는 혜정 씨의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혜정 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죠. 놓으세요. 순순히 주세요. 그럼 고통 없이 보내드릴게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두 사람 모두 멈춰섰죠. 누구지? 이기수가 중얼거렸어요. 혜정 씨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도와주세요. 혜정 씨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기수가 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늦었죠. 여기 사람 살려주세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혜정 씨는 안도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경찰이 왔을까요? 이기수는 당황했어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뒤로 가세요. 이기수가 혜정 씨를 끌고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부엌칼을 꺼냈죠. 조용히 해요.
한마디라도 하면 죽여버릴 거예요. 이기수의 눈은 완전히 미쳐 있었어요. 혜정 씨는 숨을 죽였죠. 경찰이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이기수 씨, 나와서 이야기합시다. 어떻게 내 이름을? 이기수는 더욱 당황했어요. 그때 창문으로 누군가 보였어요. 정미화였습니다. 경찰과 함께 와 있었죠. 혜정 씨가 위험해요. 빨리 들어가세요. 정미화가 경찰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혜정 씨는 정미화가 신고했다는 걸 깨달았죠. 문 열지 않으면 강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경찰의 경고에 이기수는 초조해했어요. 다 당신 때문이에요. 왜 쓸데없이 조사했어요? 이기수가 혜정 씨를 원망했어요. 하지만 혜정 씨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잘못했다고요? 난 아무 잘못 없어요. 그냥 재미있어서 한 일인데. 이기수는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경찰이 강제로 들어오고 있었죠. 이기수 씨, 무기를 내려놓으세요. 경찰관들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이기수는 칼을 들고 혜정 씨를 위협했죠. 오지 마세요. 이 여자 죽여버릴 거예요. 진정하세요. 이야기합시다. 경찰관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기수는 들을 생각이 없었죠. 내가 뭘 했는지 알고 있나요? 이기수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60명 넘게 죽였어요. 모두 완벽하게 죽였죠. 들키지도 않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어떻게 알았죠? 증거가 있어요. 당신이 독을 타는 동영상과 병실에서 한 말들. 경찰관의 말에 이기수는 더욱 당황했어요. 그런 게 있을 리 없어요. 혜정 씨가 모든 걸 녹화했어요. 당신 범행 과정과 자백까지 말이에요. 혜정 씨는 경찰이 어떻게 동영상을 알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아마 정미화가 말해준 것 같았죠.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셨네요.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끝이라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이기수가 갑자기 혜정 씨에게 칼을 휘둘렀어요. 혜정 씨는 반사적으로 피했죠. 으악! 칼이 혜정 씨의 팔을 스쳤어요. 피가 흘렀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았죠. 그 순간 경찰관이 이기수를 제압했어요. 칼이 바닥에 떨어졌죠. 이기수 씨,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나요. 놓으라고요. 이기수는 끝까지 저항했어요. 하지만 이미 수갑이 채워진 상태였죠. 2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후회하지 않습니까? 경찰관이 물었어요. 후회? 왜 후회해요? 난 아무 잘못 안 했어요. 이기수는 끝까지 뻔뻔했어요. 혜정 씨는 그런 이기수를 보며 소름이 돋았죠. 혜정 씨, 괜찮으세요? 정미화가 달려와서 혜정 씨를 도와줬어요. 네, 괜찮아요. 미화 씨가 신고해 주신 거죠? 네, 어제 연락이 안 되셔서 걱정됐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정미화의 기지 덕분에 혜정 씨는 살 수 있었어요. 구급차가 와서 혜정 씨의 상처를 치료해줬어요. 다행히 깊지 않은 상처였죠. 이기수 씨 어머니는 어떻게 돼요? 혜정 씨가 경찰관에게 물었어요.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세요. 다행히 회복 중이시고요. 정말 다행이에요. 혜정 씨는 안도했어요. 시어머니를 구할 수 있어서 말이에요. 며칠 후 혜정 씨는 시어머니를 병문안했어요. 많이 좋아지신 상태였죠. 혜정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난 죽었을 거야. 당연한 일 했어요, 어머님. 그런데 기수는 정말 그런 일을 했니? 시어머니는 아직도 믿기 어려워하셨어요. 네, 어머님. 하지만 이제 안전해요. 내가 낳은 아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혜정 씨도 마음이 아팠죠.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기수 씨가 선택한 일이에요.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됐어요. 혜정 씨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죠. 피고인 이기수가 독을 타는 장면을 직접 봤습니까? 네,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으로도 촬영했어요. 혜정 씨의 증언은 명확했어요. 피고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도 기억하십니까? 20년 동안 60명 넘게 죽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재미있다고도 했고요. 법정은 조용했어요. 모두 이기수의 잔혹함에 경악했죠. 이기수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냥 재미있어서 한 일인데 왜 처벌받아야 해요? 판사도 어이없어 했어요. 피고인 이기수, 1급 살인 60건으로 사형을 선고합니다. 사형이라고요? 말도 안 돼. 이기수는 끝까지 불복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혜정 씨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거였죠.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생각했어요. 20년 만에 찾은 사랑이 거짓이었지만 그래도 진실을 밝혀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시어머니도 회복하셔서 일반 요양원으로 옮기셨어요. 이제는 안전한 곳에서 지내실 수 있게 됐죠. 어머님, 오늘은 된장찌개 끓였어요. 혜정 씨가 시어머니께 전화했어요. 고마워, 혜정아. 내가 있어서 내가 살았어. 이제 내가 지켜드릴게요, 어머님. 혜정 씨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날 저녁 혜정 씨는 혼자 식사를 했어요. 된장찌개 한 그릇과 따뜻한 밥이 전부였죠.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진짜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혜정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20년의 고독 끝에 찾은 사랑은 거짓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가족을 얻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따뜻한 석양이 보였어요. 혜정 씨는 미소를 지으며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 맛에는 진짜 사랑의 온기가 담겨 있었어요. 몇 개월 후 혜정 씨는 새로운 요양원으로 이직했어요. 이기수와 관련된 모든 걸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새로운 직장에서도 열심히 환자들을 돌봤어요. 이제는 더 세심하게 관찰했죠. 다시는 이기수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에요. 혜정 선생님, 정말 꼼꼼하시네요. 동료들이 칭찬했어요. 환자들을 지켜야 하니까요. 혜정 씨의 대답은 진심이었어요. 시어머니와는 여전히 가족처럼 지냈어요. 매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죠. 혜정아,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해. 저도 어머님 때문에 행복해요. 진짜 가족이 뭔지 깨달은 혜정 씨였어요. 정미화와도 좋은 친구가 됐어요. 때로는 함께 봉사활동도 했죠. 우리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정미화가 말했어요. 네,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았으니까요. 혜정 씨도 뿌듯했어요. 1년 후 이기수의 사형이 집행됐어요. 혜정 씨는 뉴스로 그 소식을 들었죠. 이제 정말 끝났구나.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너무 많은 악행을 저질렀으니까요. 그날 저녁에도 혜정 씨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이제는 일상이 된 소중한 시간이었죠. 엄마, 이제 내가 지켜줄게요. 시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안전했으니까요. 된장찌개 한 그릇에 담긴 진짜 가족의 온기. 그것이 혜정 씨가 20년 만에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어요.